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저 이어서 일단은 13번 문제까지 마저 풀고 극한의 성질 우리가 하고 있었지 얘들아. 극한의 성질 크게 두 파트가 더 있는데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풀고 성질 좀 더 나가도록 합시다. 자, 두부한 수열 AN, BN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이제 대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억. 수열 AN하고 AN-BN이 모두 수렴하면 수열 BN도 수렴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옳은 걸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부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기억. 얘들아. 문제 이제 가정. 됐어요? 전제는 무엇이죠? 가정 전제는 무엇이니? 수열 AN하고 AN-BN이 모두 뭐한다? 수렴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게 전제지. 근데 우리가 그 전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다. 됐어? 그 다음에 리미트 또 누가 수렴한다 그랬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수렴한다 그랬지? 이걸 베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음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뭘 물어본 거야? BN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를 너희들한테 물어본 거야. BN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요 누구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 BN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한테 지금 질문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이 전체는 수렴하는 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받은 상황이네? 맞니? 제가 수렴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상황이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대답을 해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방법이 있어요?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떻겠니 얘들아? 오케이, 전체가 수렴한다는 건 확실하니까 이거 전체의 수열의 이름을 CN이라고 하자. 이렇게 치환하는 건 어떻겠니? 괜찮겠죠? 네. 됐어? 그럼 치환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뭐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CN의 극한값이 무엇인 거구나? 베타인 거구나. 베타. 됐어요? B가 아니야. 베타. 그 다음에 이걸 이 식에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니?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지? BN이죠? 그러니까 이 식을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 BN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 됐습니까? 그것은 얘를 오른쪽으로 얘를 왼쪽으로 옮기면 전환이 될 테니까 BN은 무엇이 나오겠니 얘들아? AN-CN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됐니?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궁금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자, 무엇이라고 대체할 수가 있어? 수렴하는 수열인 AN과 CN의 차다.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가 있지.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AN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CN도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각 극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눠서 생각한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 것이 최종적인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BN의 극한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으로 있게 되겠어. 됐습니까? 네. BN이 수렴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자, 기억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수렴한다. 수렴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합시다. 니은. 니은 보도록 합시다. 니은. 수열 AN하고 BN이 모두 수렴하면 수열 BN도 수렴한다. 라고 돼 있어. 자,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억과 비슷해 보인다.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가정을 또 역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네. 주어진 전체의 가정을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리미트 AN하고 BN이 모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AN을 어떤 값, 이를테면 알파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깐만. AN, BN이지 그냥 BN이 아니라. 아, 네. 맞니? 오케이? AN 곱하기 BN을. 자, 그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베타라고 해주도록 하자. 됐어? 네. 이때 우리가 물어본 것은 무엇이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물어본 거 리미트 BN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중에 사용한 이 오른쪽의 일부를 얘기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곱한 것이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이 수렴하느냐는 대답할 수가 없어. 됐어? 이게 좀 헷갈린 거야. 각각이 수렴하면 곱한 값이 있긴 하지만 역으로 곱한 값이 있다라고 해서 곱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다 따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이해되니?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을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들어줄게. n분의 1 곱하기 n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게 n이 약분되잖아. 네. 그럼 1이 되지. 네. 요거는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섞여 있더라도 결과물은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각각이 극한값이 아니 이제 전체가 곱한 게 극한값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극한값이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가 없단 말이야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이해되고 있니?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그 중에 뭐를 물어봤다? 일부를 물어봤다 이거야.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냐? 시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자, 누구를 치환할까? 렉. AN 곱하기 BN을 치환하자. 이 친구를 어떤 CN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이 친구를 CN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지?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은 베타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A. 아니야. BN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지. BN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럼 BN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AN분의 CN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어. 그럼 다시금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이야? BN의 극한값이야. 근데 그 우리가 BN을 뭐라고 쓸 수가 있었어? AN분의 C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지. 되니?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으니까 나눠 쓸 수가 있겠네? 네. 리미트 A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으로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겠네? 됐어? 그러면은 이 AN의 극한값이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알파분의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겠다. 됐습니까? 따라서 니은이 맞냐 틀리냐? 맞아요. 이 라인. 아, BN도 수렴하려고나?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려요. 왜 틀려? AM 분의 BN이 무한대로 가요. 이게 왜 무한대로 가? BN이 무한대로 가요. BN이 어디에 무한대라고 돼 있어? 여기 지금 너 필기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 값이 알파분의 베타다. 아, 알파분의 베타라고요? 아, 필기 잘못했어요. 이 값이 알파분의 베타다. 어?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근데 선생님 수렴한다는 말이 왜 틀립니까? 이 분위기가 정상 분위기인데 지금 상황이 공감이 안 돼? 알파분의 선생님 알파분의 베타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왜 틀리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 상황이 공감이 안 돼? 왜 그럴까? 나눗셈이 들어갈 때는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나눗셈이 들어갔을 때, 극한을 나눴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무엇이었지? 분모에 들어가는 극한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분모에 들어가는 놈은 누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따라서 2줄에서 2줄은 나오는 상황 100이면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될 때도 있고 2줄에서 2줄로 그러니까 극한을 나눠 쓸 수가 있을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 그것은 이제 단순히 얘네들이 극한값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을 쉽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얘네들이 비록 각각의 극한값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언제나 늘 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어느 상황에서? 나눗셈의 상황에서. 알겠습니까? 덧셈이나 뺄셈, 곱셈의 상황은 그런 걱정이 할 필요가 없어. 따로 수렴하면 무조건 나눠 써도 돼. 덧셈이나 뺄셈, 곱셈은 따로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유일하게 이것만 고려해보면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나눗셈에서는 뭘 해야 된다 이거야? 따로 수렴한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고려해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가능한 거야. 알겠니 얘들아? 되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항상 넘어가는 건 아니야. 여기에는 왜 an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돼 있지 그것이 0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0이 아닐 땐 넘어갈 수 있지만 0일 때는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알겠니 얘들아? 그 외 실제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냐? 선생님, 여기 아까 이제 뭐 우연찮게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지워버렸는데 이런 게 있지. 발례. 됐어요? 발례. 이런 게 있지. an이 n분의 1이야. bn은 n이야. 됐어요? a는 n분의 1, b는 뭐? n이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니 얘들아? 0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그 극한이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냐면 an이 n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곱하기 n이니까 얼마? 1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an의 극한값도 가지고 있고 an 곱하기 bn의 극한값도 있기는 하지만 됐습니까? 두 개를 곱한 것도 극한값이 있긴 하지만 bn의 극한은 bn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야? bn의 일반항이 n이니까 무한대.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거야. 발례가 되겠지. an 수렴하고 an, bn 수렴하지만 bn은 수렴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발례야. 알겠죠? 그리고 그 실제 발례의 특징 보면 an이 지금 0으로 가는 극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니은 틀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0보다 an이 크고 bn보다 작다. 이런 것을 만족할 때 bn이 수렴하면 수열 an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제 극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야지 보일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는데 됐지? 선생님이 지금 잘 설명해주면 자, 디귿은 일단 틀립니다. 됐어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걸로 만족하는 것 중에서 bn이 수렴하기도 하는데 an이 수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요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an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1, 3, 1,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놓은 거지? 진동하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an이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고 있어. 됐지? 그리고 bn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bn은 그냥 100, 100, 100 이렇게 가고 있어.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얘네 두 개는 일단은 0보다 an이 더 크고 bn이 크다. bn이 제일 크다. 이것이 만족되고 있지.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만족되고 있지. 맞니?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뭐도 만족하고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이 있다는 사실도 만족을 하고 있어. 왜냐면 100 이렇게 가면은 그 극한값이 얼마이겠어? 100일 거 아니야. 만족하고 있지.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수열 A에는 그 극한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져? 진동을 하는 일이 벌어져. 수렴한다는 소리야? 발산한다는 소리야? 발산한다는 소리야. 그들이 그것이 극한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대소관계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것이 수렴을 하기도 하지만 가운데 껴있는 놈의 극한이 됐어요? 예. 수렴한다 라는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디귿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이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네. 정오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차근히 머릿속으로 대생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억과 니은인데 전체적으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너희들이 크게 기억해야 될 어떤 방법은 무엇이냐? 전체 극한값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다? 치환이다 이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니은 보기를 보면서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지. 무엇이야? 나눗셈의 경우에서는 치환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아주 그냥 그 오답이 날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니 얘들아? 네. 아시겠어요? 네. 됐죠? 오케이. 네. 지금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자, 극한의 성질 두 번째 파트야.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지면을 할애하여 따로 설명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듣도록 하고 이해는 지금 이 순간에 끝내 넣어야 된단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암기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극한의 성질을 첫 번째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극한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오케이. 극한의 성질 두 번째는 다음에 4개의 명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1이라는 친구의 극한도 똑같이 알파이다. 이게 첫 번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성질이야. 됐습니까? 네. an의 극한이 알파이면 am 플러스 1의 극한도 어떻게 된다 이거야? 똑같이 알파가 된다 이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두 번째 an의 극한이 똑같이 알파이면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m-1이라는 친구의 극한도 알파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단다. 됐습니까? an의 극한이 알파이면 am-1의 극한도 알파이다. 생각해두고 세 번째 똑같이 an의 극한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의 극한도 알파이다. 세 번째 성질이란다. an의 극한이 알파이면 a2n의 극한도 무엇이다? 알파이다. 세 번째 성질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네 번째 an의 극한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1의 극한도 알파이다. 이게 네 번째 성질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네 가지 것들은 일단 외워둘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이게 왜 성립하는 건데요? 나는 그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극한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들아, 수열의 극한이 원래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수열의 극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례를 통한 관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리미트 AN의 극한이 알파이다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A1, A2, A3 이렇게 첫째 항부터 차근히 알아봤을 때 그것이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 관찰을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AN 플러스 1의 극한도 알파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뭐라고 표현이 되겠느냐라고 하면 A2라고 표현이 되겠죠. 왜 그런지 알겠니 얘들아? n에다 1 넣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 A2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4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도 결국엔 무엇이 된다? 알파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서 말하는 AN이라고 AN 플러스 1은 사실상 그 종류가 사실상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 수열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AN의 극한이 알파이다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쭉 봤는데 알파로 가까워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AN 플러스 1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2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부터 출발하여 관찰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출발점이 다른 거야. 알겠니? 어? 됐어? 근데 우리 이제 극한은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질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해도 그 차이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맞니? 그래서 얘도 알파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 뭘 얘기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1 넣으면 얼마가 나오지? A0이 나오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실제로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수학적으로 그런 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관찰을 한 게 이 친구인 거야. 알겠니? 역시 똑같이 알파이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n 대신에 1 넣으면 A2가 나오고 n 대신에 2 넣으면 A4가 나오고 n 대신에 3 넣으면 A6이 나오죠. 맞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줄은 어떻게 한 거냐면 A2, A4, A6만 가지고 관찰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전체가 뭔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절반만 가지고 관찰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되니? 네. 그런데 이제 전체 자체가 알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중간만 이렇게 건넜다, 징검다리식으로 건너뛰면서 징검다리식으로 관찰해도 똑같이 뭐가 되겠니? 알파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짝수 번째만 관찰해도 똑같이 알파가 되더라. 이해되지? 이건 뭐만 관찰한 거, 홀수 번째만 관찰해도 똑같이 알파가 되더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상의 네 가지 내용은 모두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이때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 다음 명제에 여기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명제. 여기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 성립합니다. 첫 번째 명제. AN 플러스 1의 극한이 알파이면 AN의 극한도 알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면 이것도 여기 성립합니다. AN-1의 극한이 알파이면 AN의 극한이 알파이냐. 성립하지요. 제 말 이해되니 얘들아? 그럴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해됐어요? 위쪽 두 개는 되지만 아래쪽 두 개는 안 돼요. 됐지? 이유는 왜 그런 거냐? 아니 됐지? 대신에 필기를 이렇게 하자. 너희들 구분할 수 있도록 이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어떻게?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성립한다 안 한다 얘들아? 안 한다 이거지? 오케이? 이거의 발레이다 발레. 됐어요? 요거의 뭐라고 얘들아? 발레예요 발레. 됐습니까? 요거의 발레는 무엇이냐면 AN이 진동하는 수열일 때 발레가 나타나. 0, 1, 0, 1, 0, 1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 이해되니?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걸 가지고 AEN 그 의미는 무엇이지? 몇 번째 항들만 모아보겠다?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보겠다 라고 하면 짝수 번째 항은 1, 그 다음 짝수 번째 1, 세 번째 짝수 번째 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니?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짝수번째만 모아보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홀수번째만 모아본다라고 하면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이렇게 해서 쭉쭉 진행이 되는 거지.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1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a2n의 극한이나 a2n-1의 극한이나 결국엔 둘 다 얼마가 되는데, 아니 둘 다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둘 다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데, 맞니? 네. 둘 다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an의 극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an의 극한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네. 진동을 하죠.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돌아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유념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대신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1, 2번입니다. 1, 2번이나 이케아 3번 자체 정명제 내용. 됐어요? 오케이? 네. 그 얘기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조금 미리 해두면서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3, 4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14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됐지? 14번. 수렴하는 무한수열 AN에 대하여 A1이 2, AN 플러스 1 이꼴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3n 곱하기 2n 플러스 3 마이너스 2AN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리미트 AN의 극한값이 무엇일 때? 알파일 때 30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맞니? 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말, 수렴하는 무한수열 AN에 대하여 라는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네. 됐니?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리미트 AN의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있다 여기가 알파라고 놓은 것처럼 뭔가 지금 값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때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극한의 성질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AN의 극한이 있다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의 극한도 있는 것이며 그 친구도 똑같은 놈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이 이거지. 네. 이해됐어? 그럼 다음 생긴 이런 식을 가지고 AN의 극한값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해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럼 선생님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 어떤 식으로 이용하나? 여러분들 여기에다 양면에다 극한을 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이꼴 리미트 무엇이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변 전체 됐어요? 우변 전체가 여기가 2n-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n 곱하기 2n 플러스 3이죠. 됐어요? 네. 마이너스 2an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겠죠. 맞니? 네. 그럼 우리가 이때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AN의 극한값이 알파이면 얘의 극한값도 무엇이다? 알파요. 알파이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네.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요거의 극한값은 일단 알파다. 확인되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의 극한값도 있는 겁니다. 네. 됐어?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이기 때문에. 맞니? 네.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을 가지고 있고 얘도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네. 됐습니까? 따라서 각각 따로 극한값을 구해서 그들의 빼기로 연결해도 됐어요? 네, 최종적인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단다. 이해되니? 네. 그럼 요 놈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최고차의 개수 4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니? 4분의 6.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돼? A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2알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3알파이고 이게 2분의 3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얼마다? 2분의 1이다. 됐죠? 비록 AN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극한값 자체는 쉽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30알파의 값이니까 30 곱하기 2분의 1 얼마? 15. 가볍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재미난 문제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an의 극한값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어떻게 된다? 알파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극한의 성질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치? 극한의 성질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극한의 대소에 관한 성질이에요. 됐어요? 대소에 관한 성질.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대소에 관한 성질인데, 그럼 그 대소에 관한 성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AN이라는 수열하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때때로 이 두 수열의 대소를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됐어요? 네. 되니 얘들아? 네. 이를테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를테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일반항은 1-n분의 1입니다.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일반항은 1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얘들아 보면서 느끼겠지만 위쪽에 있는 것은 여기다가 1, 2, 3을 차근히 대입하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게 무엇이냐면 1보다 작은 놈들만 나와. 그러니 네. 아래쪽에 있는 놈은 1보다 큰 놈입니다. 1보다 큰 놈들만 나오지. 맞니? 네. 우리는 AN보다 BN이 확실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네. 때때로 이처럼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대소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다. 이해되니? 네. 그렇게 대소를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들의 극한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극한의 대소에 관한 성질 첫 번째야. 됐어요? 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오른쪽이 클 수도 있지만 이 둘이 같아질 수도 있다. 이게 극한의 대소의 성질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실제로 그도 그러할 것이 여기에서 이 친구를 대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얘기해보면 1의 극한값은 1, n분의 1의 극한값은 0. 그러니까 이건 얼마니? 1이죠. 됐어요? 요 놈을 대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을 얘기해보면 1의 극한값은 1,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니까 이것도 얼마니 얘들아? 1이죠. 됐어요? 보이는 대로 위에 것과 아래 것 이 둘의 극한값이 어떠니 얘들아? 같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으로 가도 그래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사실에 어떠한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자라는 거야. 그들이 같아지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으면 다음과 같이 암기한다. 어떻게 암기하냐? 오케이? 부등식이 있으면 양변에다 리미트를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외워두세요. 알겠습니까? 네. 대신에 양변에다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무엇이 생겨난다? 등호가 생겨난다. 이렇게 외워둡니다. 알았죠? 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됐니? 네. 오케이? 대신에 등호가 생긴다. 됐죠?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지. 오케이? 배고픈 친구에게 엄청나게 자극이 되는 샌드위치 정리야. 하지만 친구는 샌드위치를 싫어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말이야. 하여튼 샌드위치 정리야.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S.W 정리 이렇게 써요. 왜? 간지를 위해서. 수학에서 중요한 건 뭐니까? 간지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위쪽에서 봤던 요 극한의 대소에 관한 성질을 응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응용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 AN하고 BN하고 CN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대소가 다음과 같은 이런 사건을 만족하고요. 이고
됐니? 이고 and는 무엇이야? 선생님 이렇게 쓴 거 and 이고지 이고 됐니? 이걸 만족하고요. 그때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도 만족하냐면 AN의 극한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BN의 극한값하고 두 개가 똑같다. 어떤 알파로 똑같다.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이 성립하면 이거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게 샌드위치 정리냐면 가운데 끼어 있었던 CN의 극한값 조차도 똑같이 알파이다 라는 것을 만족한다가 샌드위치 정리야. 알겠습니까? 네. 대소가 다음과 같고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극한이 서로 같은데 같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형태의 극한도 무엇이 된다? 알파가 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알겠니? 네. 왜 그러겠니?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우리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AN하고 CN하고 BN의 대소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됐어? 방금 전에 1번에서 배운 극한의 대소에 관한 성질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하고 됐어? 네. 자, 오른쪽으로 가되 같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성립하는 것이 왼쪽 성질을 적용한 거지. 맞니? 네. 이해되냐 안 되니? 네요. 됐어? CN이에요. 선생님 잘못 썼네. 선생님 잘못 썼어. CN이야. 여기가 CN, 예. 여기가 BN인 거지. 자, 이런 내용까지 성립하겠지. 네. 맞니? 그럼 여기에서 그와 동시에 성립하는 이 추가적인 조건이 얘기하는 게 뭐야? 이쪽에 있는 값도 얼마가 된다는 거지? 알파가 된다는 거지. 이쪽에 있는 값도 얼마가 된다는 거지? 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운데 있는 극한이 알파하고 알파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네. 그럼 누구밖에 있을 수가 없고 알파요. 알파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샌드위치 끼어있는 친구도 똑같은 놈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나름 정리의 이름에 느낌이 좀 살아있는 친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됐어? 이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아둬야 된단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둬서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그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 일반항에 대한 것에 어떤 부등식의 단서가 나와 있어요. 부등식의 단서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 놈에 있는 극한을 구하라고 해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샌드위치 정리를 해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이다. 알겠니 얘들아? 네. 이해됐어?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n 세타 이놈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됐습니까? 네. 얘들아 이게 지금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계산 방법하고는 같은 형태가 아닌 거지. 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사인 2분의 n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됐어요? 사인 2분의 n 세타는 말이야 절대적으로 사인의 특성에 의해서 어디와 어디의 사이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돼야 될 거야. 알겠습니까? 네. 사인 값은 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 값 자체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됐니? 됐어?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저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사인 n, 2분의 n 세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극한은 여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놨을 때 네. 여기다 n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냈을 때 나타난 이 친구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 성립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지금 선생님 무슨 설명하고 있냐. 여기에다가 양변에 극한을 취할 수가 있겠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가 봐. 여기다 극한을 취할 수 있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이 되냐 얘들아? n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n세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도 뭐가 만들어져? n분의 1이 만들어지고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겠지. 맞니? 이때 이제 좋은 건 뭐라 이거야? 요거의 극한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거죠? 요거의 극한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됐어?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의 극한도 얼마가 돼? 0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다 얘들아?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네. 오케이? 이게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야. 알겠습니까? 네. 다음과 같이 부등식의 어떤 단서를 가지고 접근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다 이거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샌드위치 정리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가 극한의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다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5번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 14번인가? 그럼 15번으로 가야 되겠다. 됐지? 여러분들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맞지? 네. 여기 이제 식을 보니까 BN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 대신에 그를 이용해서 부등식으로 나와 있지. 네. 맞아?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원래 뭐가 떠오르면서 샌드위치 정리가 떠오르면서 BN을 어떤 부등식의 범위에 있도록 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샌드위치 정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한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 작업으로 이 두 식을 보면서 우리 이제 가운데 있는 친구가 BN만 있어야지 BN의 극한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을 뺀다. 알겠습니까? 네. 이때 이 두 부등식을 빼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시면요. 20에서 10을 뺐으니까 10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n분의 2를 뺐으니까 n분의 1이 두 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됐지? 네. 가운데 있는 친구는 서로 이렇게 빼면 돼. 서로 이렇게 빼면 이게 2bn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빼면 20에서 10을 뺐으니까 역시 10. n분의 1에서 마이너스 n분의 1을 도로 뺐어.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양변에 2로만 나누면 bn의 범위가 나오겠네. bn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5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이쪽은 5 플러스 무엇이니? n분의 1이다. bn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지? 네. bn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극한의 대소에 관한 성질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리미트 n이 마반대로 갈 때 5-n분의 1의 극한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가 생겨야 된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등호가 생겨야 된다. 맞지? 네.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 네. 이때 좋은 건 무엇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극한이 얼마가 된다 이거야. 5가 되죠? 이게 5 빼기 0이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그치? 네. 여기 있는 극한도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B의 극한은 역시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EN-100보다 AN이 크고 EN 플러스 100보다 작다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AN의 값을 구하라. 됐습니까? 네. 자, 어떤 거에 관한 문제야? 얘들아, 이 부등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극한을 물어봤어? 됐어?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지. 맞니 얘들아? 단 이건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극한이 n분의 an으로서 얘랑 조금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네. 어떻게 해야 되기는? 그냥
그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네. 그지? n분의 an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식을 양변을 누구로 나눈다?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n으로 나눈다. 이때 n은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n분의 2n 플러스 100.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어? 양변에 리미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 맞니? 네. 그럼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100. 오케이? 없던 등호가 생겨서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역시 없던 등호가 생겨서 리미트 n분의 무엇이니 얘들아? 2n분의 2n 플러스 100. 잠깐만, n분의야? 나 잘못 썼어. 그지? 이때 왼쪽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가 똑같으니까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극한값이 2인 것이 맞니? 네. 쉽게 나오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극한값은 얼마다? 2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17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2n보다 크다. 2n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제곱 플러스 10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면 참 좋을까? 다음과 식을 받아서 분명히. 자, 이 식을 일단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부등식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저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1, 2, 3의 자연수를 대입해봐도 저 식은 반드시 어때야 되겠어요? 성립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A1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2보다 크고 1 대입하니까 얼마니? 2 곱하기 1 플러스 1. 얼마지? 2 곱하기 1. 2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3.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되니? 네. 그럼 여러분들 A2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2를 2를 대입해요. 그러니까 좌변은 얼마? 4. 4고 우변은 얼마? 5. 5가 되겠죠. A3의 범위는 6. 6하고 7. 7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AN의 범위는 분명히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2n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뭐니 얘들아? 2n 플러스 1보다 작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때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에 다음에 저 친구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누구? A1부터 A2, A3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 AN까지 더하라는 이 친구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친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식을 다 더해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니? 이 식을 한 번에 쭉 다 더해 본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다 더해 보면 가운데부터 쓰자. 우리 저 구하려는 극한에서 쓰이는 누가 드디어 나오는 거겠어? 1부터 A까지 나옵니다. A1부터 A2 점점점 해서 AN까지 더한 거 이게 나오지 않겠니? 네. 됐어? 이때 왼쪽에 있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겠네. 왜냐? 이 친구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반항을 2n으로 갖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다.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친구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니?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자, 일반항을 누구로 갖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을 누구로 갖는? 2k 플러스 1로 갖는 수열의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시그마 계산할 수 있죠? 맞니? 네.
그 시그마 계산을 하면 좌변은 뭐가 되느냐?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땡땡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오해하면 죽여버려. 오케이? 왜? 아니에요. 자, 했어. 됐어.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n제곱 플러스 네. 이게. 2n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a1 더하기 a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의 범위가 나와 있다 이거. 네. 거기에 6n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눠서 극한을 구하라고? 아, 샌드위치 정리구나. 됐습니까? 네. 양면을 누구로 나눈다 얘들아? 저 6n제곱. 6n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눈다. 그래서 a1 더하기 a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로 나오니? 6n제곱 플러스 10. 이게 n제곱 플러스 몇 n? 2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여기는 그걸로 나니까 6n제곱 플러스 10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니 얘들아?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한 번에 가자. 리미트를 갖다 붙인다. 리미트를 갖다 붙인다. 어떤 내용이 나오니? 없던 등호가 생겨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네. 이때 왼쪽에 나와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제곱 플러스 10분의 n제곱 플러스 n의 극한이 얼마? 6분의 1이요. 6분의 1. 이쪽에 나와 있는 6n제곱 플러스 10분의 n제곱 플러스 2n의 극한이 얼마? 6분의 1.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운데 낑겨 있는 이 친구의 극한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얼마의 극한값을 갖는다? 6분의 1의 극한값을 갖는다. 되니 얘들아? 네. 이게 너희들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되니? 어? 네. 샌드위치 정리 알고 보면 되게 쉽지 않니 얘들아? 네.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됐어요? 어? 가운데 친구, 극한에 있는 친구,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일반항을 그 부등식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알겠어?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양쪽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왼쪽, 오른쪽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겠지? 예, 가운데 끼어 있는 친구도 그와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샌드위치 정리지. 네.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자, 부등식이 나왔을 때 떠올리도록 하자. 샌드위치 정리.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19번, 20번을 통해 18번, 20번을 19번을 통해서 발음이 왜 이래? 아, 오늘 왜 이래? 정말. 오늘 진짜 피곤한가 봐, 친구가. (18번) 19번을 통해서 극한의 응용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다뤄보도록 합시다. 센에서는 별로 이 문제가 활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꼬박꼬박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야. 됐어?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루트 x 플러스 1 위의 점 p, n, pn이야, pn. 이게 좀 끊어서 이렇게 돼 있네. 우리 문제집은 제대로 잘 나와 있지? pn. 네. PM. pn 붙어서 나와 있지? 좀 따로 있긴 해요. 그러니? pn이야, pn. 네. 요거랑 저거랑 붙어 있는 거다. pn, n,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x축의 수선에 내린 발을 뭐라고 했어? q, n이라고 해있지. 그때 opn 마이너스 oqn의 값은 됐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한다. 알겠어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일단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그죠? 네. 오케이? 여러분들 어떤 극한의 응용 문제 이렇게 문제 상황이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저렇게 응용해서 대답하라는 문제는 절대로 됐습니까? 절대로 그냥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OPN이 어떻게 될고 OQN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그냥 머릿속에 그려봐서 대답하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극한의 응용 문제는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때 사용된 자 여기에서는 이제 OPN-OQN이죠. 맞니? 이 친구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접근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OPN-OQ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접근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OPN-OQN을 하기 위해서 OPN과 OQN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OP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럼 OPN은 됐어요? 그럼 OP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이때 O는 원점이고 Pn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x 길이 빼면 n-0의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빼기 y 길이 뺀 거지 0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쓰면 OPN의 제곱은 루트 무엇이 된다는 소리냐면 얘 n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루트만 제곱하면 되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네. 이렇게 해서 OPN을 구해낼 수가 있단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도 구해내야 돼? OQ. OQN도 구해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럼 OQN도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때 나타나는 QN의 좌표를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그때 나타나는 QN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좌표가 똑같고 Y좌표는 없어서 n, 0이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OQN의 길이라는 것은 0,0에서 n,0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네. 맞니? 네. 따라서 얼마니? n인 거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렇게 해서 OPN과 OQN을 표현할 수가 있었단다. 알겠니? 네. 그걸 저기다 집어넣고 극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런 스타일의 극한의 활용 문제의 의도야. 알겠니? 네. 됐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바로 집어넣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OPN은 어떻게 돼 있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야. 빼기 n. OQN.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됐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려고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 예전에 풀던 문제랑 유사하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꼴을 파악하는 거라 그랬고 그 꼴에 따른 해결법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맞니? 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입니까? 네. 부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이거의 차수가 어때야 된다 그랬는데 얘들아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같니 얘들아? 네. 같지. 부정형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리화. 유리화를 합니다. 됐어요? 네. 그럼 유리화를 하면 요거에 이제 반대부호를 분모에 곱해야 되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 됐어요? 네. 요것분에 유리화하면 요거 풀리죠? 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죠. 네. 유리화하면 저거 제곱되는 게 맞겠죠? 네. n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남은 형태는 n제곱 루트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만 남습니다. 맞니? 네. 됐어요? 그 남은 이 형태는 어떤 꼴인지 다시 얘기해보면 분모는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가는?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맞니?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와 분자의 최고 차이를 비교해보면 된다 그랬는데 분모 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1차야.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들로 계산하면 되겠지? 네. 그럼 이때 나타나는 분모의 최고 차항의 개수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 1 플러스 1. 루트 1 플러스 1이 있어. 맞니? 네. 얘도 최고 차항, 얘도 최고 차항이란 말 뜻이지? 분자에는 누가 있어? 1이 있어. 그러니까 몇 분의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찾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니?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요게 이제 쉬운 문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너희들이랑 같이 연습을 해봤다 이거지? 네. 됐어? 그럼 얘들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지? 이 문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에 어떤 식으로 넣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네. 19번.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직선 y는 n분의 1 x와 x는 n이 만나는 점을 an, x는 n과 x축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bn이라고 한다 그랬어. 삼각형 ANO, BN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고? CN이라고 하고 ANO, C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의 값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얘들아?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 SN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림에서 ANO, CN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SN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리고 저 원이 이제 내접한다라고 얘기했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내접하는 원을 보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내접하는 거, 접하는 걸 보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으면 그것이 반드시 무슨 각이 된다? 직각이 된다. 이런 걸 반드시 해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일단 우리 방향성을 먼저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SN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할 수 있느냐? 2분의 1 해놓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밑변을 뭐로 삼아서 AN에서 O까지의 길이를 삼아서 밑변 곱하기 됐습니까? 네.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높이 H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ANO를 길이를 구해야 되겠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해되니? 네. ANO를 구하기 위해서 이 AN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됐습니까? 다시 한번 문제의 단서를 보니까 여기 X는 N이라는 선이 있고 요 직선이 Y는 N분의 1X라고 했어요. 맞니 얘들아? 네. 따라서 그들이 만나서 생기는 이 점 AN 같은 경우에는 요 직선 내에다가 X 대신에 뭐를 N을 대입해 보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N을 대입하면 X좌표는 N, Y좌표는 N 대입하면 약분해서 얼마? 1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ANO의 길이를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ANO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니 얘들아? N, 1까지의 거리이다. 그러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NO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원점에서부터 N, 1까지의 거리니까 N-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이제 뭐만 잘 구하면 되겠어? 이때 무슨 이름?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어. 알겠습니까? 네. 됐어?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가장 빈번히 쓰이는 식이 있어요. 뭔지 아니?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가장 빈번히 쓰이는 식.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가장 빈번히 쓰이는 식 무엇이냐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뭘로도 구할 수 있다?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으로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 네. 알겠습니까? 이때 R이 내접원의 반지름이고 여기 있는 거는 뭐니? 세 변의 길이 합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 관계를 통해서도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저기에서 뭐를 잘 대답해야 되느냐? 일단 세 변의 길이를 잘 대답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얘들아 이 세 변의 길이는 얘들아 여기가 x는 n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n인 거야. 맞니? 네. 여기가 n,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인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ANO의 길이는 아까 구한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해서 쓰면 루트 무엇이냐? n제곱 플러스 얼마니?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 관계식에 따른다라고 하면 밑변을 n이라고 하고 높이를 1로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2분의 1 밑변 n 높이 1로 구해진 삼각형의 넓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해진다. 2분의 1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세 변의 길이의 합입니다. 그 세 변의 길이는 밑변 n 높이 1 더하기 루트 밑변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2분의 1 이렇게 사라지면서요. 됐어요? 네. 반지름이 표현이 됩니다. 반지름이 뭐라고 표현되겠니? 네. R은 네. R은 분모는 어떻게 되겠니?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 얘들아?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들어갈 친구가 누구라 이거죠? 그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냐? 일단 2분의 1 쓰도록 하고 2분의 1 곱하기 됐어요.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되겠네.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자 요거 곱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한 번에 쓰면 되겠네. 알겠니 얘들아? 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요게 지금 SN인 거야. 알겠습니까? 네. SN 표현 되죠? 그죠? 네. SN 표현 되면 뭐도 대답할 수 있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네. SN 이것도 표현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 표현해 보도록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 그래서 요거 표현해 보도록 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친구를 좀 간단히 하도록 하죠. 됐어요? 얘들아 여기 앞에 있는 곱하기어져 있는 2분의 1은 언제든지 밖으로 이렇게 꺼냈을 수가 있는 친구란다. 그러니 네. 그럼 얘만 남겠지. 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얘들아? 2분의 1 꺼냈으면 그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약분되지 않겠니? 네. 그럼 남는 건 무엇이 남겠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더하기 n 루트 n 제곱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n 제곱 플러스 1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앞쪽에 있는 극한값은 앞쪽에 있는 2분의 1의 극한값은 당연히 2분의 1이 될 테고 뒤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얘들아 이게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됐어요?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수를 생각해 보면 얘도 몇 차? 1차 얘도 몇 차? 1차야.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들로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얼마니? 1 루트 1분의 여기 얼마? 루트 1이에요. 됐습니까? 네. 언제나 루트를 껴서 얘기하도록 하시고 그럼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이 나옵니다. 4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얼마? 4분의 1. 됐어요? 네. 보기 중에서 이제 고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불만하죠? 됐어? 기본적인 극한 계산에 있어서 연이어서 우리가 지금 그 극한의 성질과 비롯해서 응용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왔습니다. 알겠니? 네. 대신에 극한은 좀 어려워 너희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선생님이 이제 교재에서 극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익혀야 될 부분을 한 번에 지금 다 설명한 건데 여기까지만 익히면 사실상 응용되는 모든 문제들은 선생님이 설명한 그 범주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단다. 됐어요? 굉장히 좋고 훌륭한 내용이지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수열의 극한은 사례를 통한 관찰이다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할 것이 분명한 대신에 그 량이 좀 많은 형태인 거지. 알겠니 얘들아? 네.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나가서 3학년이 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안 좋은 얘기지만 뭐 만약 재수를 하거나 이제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알겠어요? 이런 단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원이야. 왜?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 범주 내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나오는 것이 외운 것은 이만큼인데 응용되는 것은 그보다 넓은 폭이라고 하면 그런 게 원래 어려운 거야. 더. 알겠니? 나오는 것이 외울 게 많은데 그 범주에서 시험에 나온다. 이건 차라리 다행인 거지. 됐어? 네. 너희들이 2학년에 보니까 다 외우라고 하면 약간의 귀차니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귀차니즘일 뿐이야. 그까 있고 극복하면 성적으로 좋게 환산이 될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그 점 꼭 명심하도록 하시고 복습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알겠죠? 네. 처음부터. 왜 웃고 그래? 1회 이상. 근데 이렇게 하면 딱 1회만 한다고. 저는 이상의 의미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1회만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야, 그러고 보니까 나 갑자기 지금 빡치려고 그래. 나 갑자기. 애들 정말 가증스러워. 수학에서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식이 참이냐 거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그게 어떻게
참이에요? 같은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1회 이상 했을 때 한 번 한 것은 참이라고 생각해. 이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딨어. 나 갑자기 열받으려 그래. 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이 참이다 그랬을 때 애들이 막 저 새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눈빛을 보이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정말로. 어?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복습을 1회 이상 하세요 했을 때 1회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그치? 근데 지들이 일을 한 번 딱 하고 아 나는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1회 이상 했을 때 한 번 하는 것만 봐도 열받고 아우 이거 진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어? 아 나 진짜 화나려고 그러네 갑자기.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한 번 이상 꼭 해봐야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어? 한번 줘가! 수고했다.